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노신다고 수고하셨고 뭐 노는 분도 있을 테고 오늘 또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뉴스들, 기분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막 전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인생사가 내 생각대로 나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 좋은 일들이 쭉쭉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뭐 악재들, 슬픈 소식들만 들려오니까 좀 짜증도 나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너무 동화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또 꿋꿋하게 이겨내야겠죠. 지금 팔레스타인 그 무장 세력들, 그 하마스, 무장 정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9년 만에 또 전면전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무력 분쟁, 이로 인해 가지고 위험자산 또 선호 심리가 또 얼어붙어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또 올라요. 오르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또 주가 시장 작살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하죠. 다만 이번 전쟁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고 국제유가 상방이 뭔가 제한적인 만큼 국내 증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뭐 좀 지나면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9일날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2.29% 내렸어요. 2408.73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코스닥은 4.76% 정도 내려가지고 816.3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해온 하마스를 상대로 공식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좀 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제기되고 전쟁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단기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지난 1973년에 10월 6일이에요. 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는 1차 석유 파동으로 이어졌고 당시 아랍 그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죠. 오펙 회원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해 가지고 유가는 3배 이상 폭등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경우에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고, 그죠? 압박하죠. 그러면 또 미 연방준비제도의 그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장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환경이 우리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다만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이 아랍권 국가들과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블룸버그에서 사우디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유가를 현재 85달러에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 더 올려가지고 배럴당 한 100달러 정도 약간 넘는 것으로 만족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도 하고요. 또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실는데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킹 지표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8%까지 치솟을 수 있다. 6일날 저녁에 보니까 발표된 미국의 9월이죠.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33만 6천 명 늘다 보니까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지금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론 총재는 채권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긴축됐다. 이런 일의 금리 인상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연준이 추가로 긴축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지표가 나왔지만은 착시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연준 긴축이 보다 오랫동안
계속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 그 추세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는 계절적인 영향과 일부 업종의 고용 회복 지속으로 인해서 노이즈로 판단되는 편이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파업 이슈로 인해서 착시 현상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등 높은 고용 지표에는 일부 착시 현상이 있죠. 고용 시장이 견고하지만은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됐다고 되짚습니다. 오는 10일에는 미국의 9월의 CPI를 발표하는데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내달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CPI라서 주목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9월 CPI가 이전보다 소폭 둔화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정돼 있고 그간의 증시를 괴롭힌 금리 변수가 점차 이제 완화되면서 팬더믹털이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 여부로 초점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오는 11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눈길이 쏠려요.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삼성은 매출 67조 9,914억, 영업이익은 2조 2,348억 기록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6만 전자 탈출해서 7만 전자에 안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국의 그 경기 선행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수출과 제조업 경기 개선세가 나타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채 금리 급등세 진정과 한국의 펀더멘탈 동력은 커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급등 진정으로 외국인 수급도 뭔가 우호적으로 현재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2370에서 한 2550까지 보는 것 같아요. 2400선 전후 그 수준에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많이 빠지면은 뭐 좀 땡큐지 뭐. 근데 2400선도 좀 약간 간당한 시세요. 지금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때 마지막 장 토요일 날 봐니까 미국 장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다우는 0.87, 나스닥은 1.6% 정도, S&P도 한 1.18% 정도 좀 올랐죠. 이제 오늘 밤이 좀 고비입니다. 좀 많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필라델피아도 보니까 한 2% 정도 올랐는데 한번 또 조정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좀 흔들흔들 할 거예요. 환율도 보니까 1349원, 4원 정도 빠졌는데 다시 또 환율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달러 일본엔 149.2엔, 유가는 82.79달러인데 또 유가 또 오를 거예요. 일본 엔화는 903.43원, 그리고 유로화는 1428.05원, 중국 이엔화 184.58원, 휘발유 1790.4원 하락, 국제금값 1845.2달러, 국내는 79,532.54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7950이네요. 4.7950 쭉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내려봤는데 하여튼 4.7대, 4.8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선물은 0.6% 정도 빠지고 있어요. 다우는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S&P도 한 0.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셀도 한 0.9% 정도 현재 선물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6,000원 마감을 했습니다. 좀 빠졌는데 뭐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겁니다. 좀 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뭐 전쟁은 전쟁이고 삼성전자는 좀 오르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한 1% 내외로 좀 반등을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이제 삼성전자 더 이상 힘듭니다. 만약에 빠지더라도 한 65,000원이 이제 고비죠. 65,000원 선이 거의 마지노선인데 거의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빠지진 않을 것 같고 한 1% 정도 상승할 것 같고요. 우선주도 이제 많이 빠졌어요. 더 빠졌기 때문에 53,000원 선이 거의 막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5만 전자 깨지니만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깨진다 하면은 그때가 상당한 매수 기간이겠죠. 매수 타임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포감에 찌들려 가지고 뭐 사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 공포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공포를 즐기는 분도 있다. 여러분은 공포감을 즐기는지 전 모르겠지만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차분하게 관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망하십시오. 관망하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꾸주사모하면서 가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